안녕하세요.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조문별 진단 내용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규정 정비 작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런 규정 정비 작업이 필요한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 잠깐 볼게요. 자, 세법의 근거. 자, 법인이 임원에 집행한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소송급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이 근거였죠. 이 조항의 근거에서 급여 지급 기준, 그러니까 사전에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이 없으면 상여금 등 지급액이 모두 다 소송급 분산입이 되기 때문에 이 세무상 요건을 위해서 우리가 규정 정비 작업을 해야 했었고요. 바로 조문별 진단 내용을 들어갈 건데, 자, 우리 교재는 225쪽에 있고요. 임원 보수 규정 샘플은 부록 2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로 보면 812쪽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샘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조하시고, 또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홍보 차원에서 김창희 세무사를 네이버에서 치시면 여기 유튜브 바로 안 뜨네요. 여기 더보기 가시면 카페 여기 있습니다. 김창희 세무사의 보물창고 여기 가시면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가 뭐 그 각 메뉴별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 여기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세요. 임원 보수 검색을 하시면 저번에 강의 자료 삼성에서 강의했던 여기 보면 관련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가보면 규정 샘플도 올려놓은 여기 보시면 규정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샘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 임원 보수 여기서 보수 지급 규정 한글 파일입니다. 다운 받아서 회사에 맞게끔 조금 보완해서 하시고, 여기 카페 여러분 소개해 드린 거는 말 그대로 샘플입니다. 이게 뭐 완전한 것도 아니고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뭐 규모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5에 있는 임원 보수 집행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된 그런 사례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교재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할 조문들 위주로 그냥 간략하게 볼게요. 적용 범위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베스, 영어의 정의도 베스 보시면 되고요. 급여의 구성,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진단이 필요해요. 자, 의사결정할 사항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연봉의 급여 항목이 뭐 상여금, 뭐 성과금, 특별상여금, 뭐 인센티브, 뭐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 항목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연봉의 급여 항목으로 무엇을 집행을 할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서 여기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연봉은 기본급, 그 다음에 연봉 외 급여는 정기상여금, 그 다음에 인센티브 두 개만 본 샘플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필요한 어떤 항목들을 더 있다 그러면 더 정하셔도 되고, 이런 게 우린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 기본급으로 세팅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회사 상황에 맞게끔 이거는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기본급에 대한 게 다음 조항이 있을 거고, 정기 상여에 대한 게 또 다음 조항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또 다음 조항이 있고 그러겠죠. 인센티브 명사,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의욕을 북돋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 보시죠. 자, 기본급 먼저 의사결정할 사항 보시면 잠깐만요. 기본급. 기본급.
먼저 기본급 총액의 범위와 지급액의 결정 시기, 결정 방법들을 여기서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급의 총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고 그 범위 내 금액을 임원 보수 지급중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급 시기와 결정 방법 어떻게 할 건지를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무 유의사항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런 규정 정비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것은 회사의 자치 법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자치 법규, 그러니까 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을 정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실무에서 보면 안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본 임원보수직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임원보수 결정을 언제 하느냐, 매년 주총하는 해에 3월 달에 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규정에 3월에 보수를 결정한 거로 정했으면 그게 이제 대내적인 자치 법규니까 3월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1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만약에 정비를 했다 그러면 보수를 1월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규정에는 1월에 결정한다라고 법규화를 해놨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뭐 2월 달에 결정한다든가 3월 달에 결정한다든가 이러면 자치법규를 위배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실제 직무 집행하고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셔야 하고요. 자, 기본급. 자, 먼저 기본급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전 연도 연봉을 기초로 업적 성과 등을 반영해서 1년간의 연봉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사회가 뭐 구성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해야 될 테고요. 또는 이렇게 해놓으면 또 나중에 이사회가 구성이 된 경우에는 뭐 저 또 다시 규정을 개정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하려고 그러면 또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사회로 해도 하는 게 원칙이고 주총회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조항별로 있는 각 항에 대한 내용도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실무에서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이 항이 이제 언제 결정하느냐, 본 사례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해당 월, 헷갈릴까봐 가로치고 3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월에 결정한다. 다만 제가 요거는 따로 추가를 좀 해놨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는 요 단서가 없을 거예요. 단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3항 보시면, 자, 2항에 따라 결정된 기본급은 연도초로 소급해서 결정된 해당 연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총액이 지급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3월에 새로운 연봉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보수를 결정하게 되면 3월에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미 1월달, 2월달 급여는 이미 집행이 돼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3월에 결정을 하고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소급해서 1, 2월달 추가분을 뭐 이렇게 지급을 하고 12월까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사의 편의에 맞게끔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3월에 결정하는데 이제 소급해서 결정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월에 결정해서 뭐 결정월로부터 뭐 임년 2월까지 뭐 총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속시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기속시기는 해당 근로 제공한 연도가 기속시기이니까 대부분 사업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수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속되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뭐 3월에 정해서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2년 1월달, 2월달 한 거는 귀속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정한 걸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그런 기속 시기 문제를 가지고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뭐 기속 시기가 넘어갔다 뭐 해서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세무상 문제 안 된다고 보시고 회사의 편의에 맞게끔 그 부분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기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연봉은요 3월에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2월까지 계속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중에 변동되거나 이제 할 만한 어떤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그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서 이걸 좀 넣어놓은 거예요. 다만 기중이라도 영업 성과의 변동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이게 있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기중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정해서 기중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기본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게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급은 이 정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상여금, 연봉 외 급여 항목이죠.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연봉은 기본급으로 구성된다 해서 이 기본급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조항에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연봉 외 급여 항목인 정기상여금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상여금 먼저 이것도 의사결정할 사항 먼저 보시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정해야 되냐면 정기상여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의 범위 등을 의사결정해서 여기다가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항이 이제 지급 시기 관련된 거죠. 기본급과 별도로 당연도 상여금 이사회 결의로서 지급한다. 역시 이사회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거나 이제 그렇다 그러면 주총회로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정하시면 되고요. 본 사례는 설날, 여름휴가, 추석 이때 주는 거로 지급 시기는 이렇게 정하고 지급 금액의 범위가 요 밑에 있는 내용이죠. 기본급 곱하기 12분의 1 요게 이제 한 달치 급여의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100% 이내 이 부분이 뭐 적다고 하면 뭐 200% 범위 이내로 정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회사에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한번 상황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실무에서 집행되는 거와 이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이제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행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여기다가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항은 상여금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 반영을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상여금이 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보류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한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이 모형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 유의사항 보시면 개별적인 그러니까 임직원의 임원 상여금의 경우에 직원 상여금과 달리 그러니까 직원에게 상여금 주는 거는 규정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임원 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죠. 임원 상여금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면 전부 다 송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지급 규정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죠. 19년도에 상여금을 얼마를 주고 뭐 20년도에 상여금을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규정에는 지급 시기와 일정한 지급 금액의 범위, 일종의 가이드 한도 정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 볼륨 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 등에 통해서 별도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1차적인 요건인 거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게 1차적인 요건인 거고 그다음에 2차적인 요건이 이게 결정된 금액이 영업 성과와 인과관계 또는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세무상 2차적인 송금 요건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여금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무적인 상황을 필요한 사항을 우리 이제 이미 설립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사항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법제화 또는 뭐 법규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봉의 급여 항목 중에 인센티브입니다. 자, 여기 사례는 매 연도에 4, 4분기 인센티브를 주천기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 4분기. 그러니까 11, 12월이니까 이제 대개는 연말에 이루어지겠죠. 이거를 뭐 확정해서 4, 4분기라고 하지 않고 매 연도에 12월에 뭐 인센티브를 주천기로 정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회사에 필요한 사항대로
법규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총 금액의 범위는 지급 금액의 범위 해가지고 제가 샘플을 2개를 소개해 놨는데 상황에 맞게끔 요 기준으로 집행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인센티브 볼륨이랑 맞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죠. 전년 대비 초과 영업이익 5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 전년도보다 초과 영업이익이 없다고 하면 인센티브는 지급될 여지가 없겠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떻게 자극을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보상의 차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죠. 그래야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셔서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끔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해연도 영업이익에서 30% 범위 내 해서 범위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초과 영업이익은 조금 볼륨을 좀 이렇게 비율을 좀 높게 해도 될 테고, 당해연도 영업이익은 30% 정도, 30% 정도가 로 정한 케이스죠. 뭐 이거를 50%로 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50%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도 될까요? 100%? 100%? 영업이익의 100%를 다 보상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또 뭐 수억이다? 이제 그러면 성과평가 내지는 인과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경영한 임직원이 물론 고생해서 성과를 낸 것도 있겠지만 그 영업이익은 뭐 주주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한 것이고, 향후에 또 기업이 또 계속 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재투자, 그래서 유보를 통한 재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를 다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세무상 리스크도 좀 키우는 그런 의사결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0% 정도 하시고, 이게 적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연봉 결정할 때 조금 연봉을 높이시거나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은 총보상도 당연히 넘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각 임원별로 이제 결정액이 정해지면 객관적인 산정 근거와 성과평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아예 규정에다 이거를 명시를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무상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상 요건을 규정에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규정이 우리 이렇게 돼 있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세무상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이 되게끔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지급 결의는 이사회로 하는 걸 지금 모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사가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필요하면 만장일치가 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 상법상 이사회는 과반결의잖아요. 과반결의죠. 이사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상법에서 정하는 과반 결의로 뭐 결정한다, 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거 없죠. 그 정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성과평가랑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세법의 근거였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집행할 때는 개별적 구체적 지급 성과평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 자, 개별적 구체적 지급 기준,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 앞에서 얘기하는 지급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 이 규정, 요게 이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죠. 그러니까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그 액수에 대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거는 성과평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 산정 근거,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우리가 아직 규모가 좀 적고 인사팀도 뭐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매번 뭐 이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거 집행이 될 때 내부 품위하고 이런 것도 좀 어렵고 막 번거롭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봉의 급여 항목을 다 그냥 제외시키고 기본급 형태로만 규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센티브는 빼고 뭐 상여금은 월 급여의 이제 일정한 비율로 큰 금액이 아니니까 특별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인센티브보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럼 좀 세무상 요건이 조금 낮은 그런 어떤 항목이니까 인센티브 빼고 기본급과 뭐 상여금만 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을 회사의 상황을 진단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급여대기 지급은 뭐 언제 주고 하는 뭐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특별한 사항 이것도 없죠. 예. 그리고 이제 확정하면 상법 절차. 그러니까 우리 규정을 처음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법률적인 유인 효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주총 결의든 뭐 정관 변경이든 이런 결의는 실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효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법 절차를 수행하셔서 유효한 그런 법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요 모형은 지금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사회 소집 통지하시고 이사회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사록 작성하시고 또 뭐 필요하면 공증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 뒤에 팁도 보면 여기 이제 실무적으로 누락되는 거 하나가 이제 요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규정 우리가 정비했으면 그건 회사 자치 법규이니까 그 규정에 정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실무상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회사가 상여금을 집행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뭐 관련 부서에서 우리 회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 라고 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집행 안 하게 되는 건지 시기가 맞는지 또 지급금액의 범위가 규정에 정한 자치법규 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이상 없네라고 하면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로 놓는다고 그러면 규정은 제정돼 있으면서도 뭐 대표님이 당신 그거에 그냥 보관하고 있고 실무 집행 부서는 뭐 다 따로 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무상 송금 불사임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임원 보수가 결정이 되면 지금 본 모형은 3월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3월에 임원 보수를 뭐 2억이든 3억이든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임원 연봉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죠. 작성하고 거기서 정한 대로 다음 새로운 연봉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 이제 기중에 그 연봉을 변경하는 어떤 결의가 있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변경 연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몇 천만 원 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다 작성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몇 억대 하는 대표 내지는 임원의 연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봉 계약서는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위임 계약서죠. 위임에 따른 연봉 계약서 작성하시고 왜냐하면 세무조사 받거나 그럴 때도 임원 관련 보수 관련돼서는 요구하는 서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규정, 그다음에 뭐 연봉 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내라 하죠. 그 계약서 이제 내용대로 급여대장이랑 비교해가지고 맞는 금액이 지급이 됐는지 상여금 같은 게 급여대장이 있으면 상여금 지급규정 정한 어떤 그 시기 내지는 금액의 볼륨 안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따져서 송금 불사임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연봉계약서도 꼭 작성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보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퇴직금부터 순차적으로 쭉 강의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 텍스